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미국과 유엔이 진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일부 사람들과 미국의 사람들까지도 대북 제재가 정말 북한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며 그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이제 머지않아서 망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북 제재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어디까지나 경제 제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대해서 잘 알려면 무엇보다도 북한의 경제가 도대체 왜 망했고 북한 국민들이 굶어 죽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1970년대까지 이제 잘 나가던 북한의 경제가 갑자기 휘청하기 시작한 그 첫째 원인은 1980년 중국의 개혁개방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회주의 나라들은 무역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하게 되면 자본주의 나라들과는 달리 무역 대금 결제는 썰은 누브리로 했으며 무역 방식은 건당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1년 동안 서로 필요한 것을 서로 퍼주다가 1년에 한 번씩 마지막에 모여서 1년 동안 오고간 물자의 수량과 그 대금 지불에 대한 결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과 이제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로부터 필요한 공업 원자재들을 쉽게 받아다 쓸 수가 있었습니다. 옛말에도 외상이면 소도 잡는다고 1년 동안 돈도 안 내고 이제 계속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북한은 공업 원자재들을 쉽게 받아다가 경제를 운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것을 중국이 갑자기 이제 시장 경제로 돌입하면서 북한에게도 상품값을 이제 매 건당 지불할 것을 요구했고 그것도 루블이 아닌 달러로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달러가 없는 북한은 중국과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판대야 석탄밖에 무연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무연탄이 기껏해야 톤당 30달러 정도인데 1년에 100만 톤 못 파는데 100만 톤 팔아봤자 3천만 달러밖에 더 됩니까? 그때부터 중국에서 받아오던 강철 생산용 코크스가 끊기고 원유가 끊어지면서 북한의 경제는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로 완전한 강타를 입은 것은 1990년 들어서면서 소련과 동유럽 시장의 붕괴였습니다. 북한은 수출입의 거의 100%를 동유럽 사회주의 시장에 의존했던 것만큼 동유럽 나라들의 붕괴는 북한 경제를 완전한 파산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아직도 러시아에 그 당시 가격으로 40억 루블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 루블이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1달러에 0.68 루블 정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환산하게 되면 한 70억 달러의 빚을 아직도 소련에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달러가 한 푼도 없는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에 내놓을 만한 수출품이 또 거의 없는 북한으로서는 모든 경제 분야가 서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마지막에는 농업과 수산업까지 소련과 동유럽이 해체된 지 5년 만에 북한 경제는 완전히 멎어섰습니다. 결국 북한 경제가 무너진 것은 대북 제재 탓도 아니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 시장 경제를 외면하고 사회주의 나라에만 의존했던 김일성의 경제 실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그 책임을 몽땅 미국의 대북 제재 탓이라고 넘겨 씌웠고 자기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 파산에 영향을 끼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 후에도 북한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개방을 실시할 대신 오히려 체제 유지를 위하여 군사력 강화와 핵개발로 나갔고 드디어 김정일이는 2006년에 첫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유엔은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포함한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김씨 가문은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계속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만 전념해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그때마다 9차례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했지만 여전히 그 제재안은 북한의 김씨 정권에는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북 제재가 북한에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핵무기도 완성하지 못했어야 할 것이고 미사일도 생산하지 못했어야 할 것이고 또 대량 살상 무기도 생산하지 못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끝내 핵무기를 완성했고 지금은 소형화 생산에 들어갔고 장거리 미사일 생산과 대량 살상 무기 생산에 지금도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북 제재가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수십 년간 무역 활동을 했지만 대북 제재 때문에 수입과 수출을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제가 외국에 나가서 벌어들인 외화를 차압당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벌어들인 모든 외화를 국가가 빨아다가 군사력 강화에 투입했고 핵무기 생산에 투입했기 때문에 수출품 생산할 원자재를 쌓을 돈이 없고 생활 필수품을 생산할 원자재를 쌓을 돈이 없기 때문에 생산을 못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계속 대북 제재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결국 오히려 유엔의 허술한 대북 제재는 국민들이 굶주리는 것이 독재자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역선전의 구실만 조선노동당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정복 좌파들까지 북한의 경제 파산은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떠들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김정은 정권을 감싸주고 있겠습니까? 결국 김씨 가문은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고 국민을 속이면서 그 뒤에 숨어서 마음 놓고 국가의 모든 자금을 털어다가 체제 유지를 위한 핵무기를 완성시켰으며 장거리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를 지금도 마음 놓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씨 가문은 지금도 자기네가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쌀 생산을 완전히 막으면서 국민들이 배고픈 원인을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계속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말뿐인 허술한 대북 제재는 오히려 독재자의 허물만 감춰주는 방패막이일 뿐이며 북한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북 제재를 하려면 미국은 동맹국들 단속부터 바로 해야 합니다. 첫째로 한국과 일본에서 각종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대량의 자금줄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또 유엔 식량기구들과 대한민국과 국제기구들이 불필요한 대북 지원도 막아야 합니다. 지난 기간 대한민국과 국제기구들이 준 식량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렸던 인민군대가 살아나서 대한민국의 천안함을 까고 연평도를 포격하고 죄 없는 수많은 국민들과 군인들을 학살하는 도발을 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에 박힌 종북 빨갱이들과 북한의 간첩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대북 제재도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허술한 대북 제재는 독재자의 약점만 가려줄 뿐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길 바라면서 저희 방송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